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 아이오닉 5, EV5 테슬라 모델 비교해 주세요 라고 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비교해보죠. 자, 여기 앞서서 오늘 비가 오니까 쉬시는 분들 푹 쉬시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버십시오. 안전하게. 자, 전기 택시 비교하기 전에 잠깐 택시 충전 요금이 변경됩니다. 전기차 충전 요금에 대한 하소연들이 많죠. 자, 에너지경제신문의 단독 정부 전기차 완속 충전 요금 약 13% 낮출 거라고 합니다. 다만 모두 내려가는 게 아니고 완속 기준으로는 내려가요. 하지만 급속 기준으로는 오히려 꽤나 현실화되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찝밥이 있는 분들은 전기택시 기사님은 굉장히 좋습니다. 연료비가 지금에서 더 내려갈 거예요. 하지만 찝밥이 없는 상태에서 그 급속 위주로 운행하시는 기사님들은 비용이 훨씬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요 개편안을 대략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자, 위에 적은 원가예요. 저 비용이 아닙니다. 자, 30kWh 미만은 4원입니다. 지금 대략 이 정도 찝밥 완속이 300원대 다 넘어가고 있죠. 310원, 324원 이 정도인데 요걸 원가를 234원까지 낮추고 그 다음 이 원가 조정하고 난 다음에 업체는 이윤을 20%까지 잡아주는 걸로. 그래서 234원까지 조정하고 여기에서 이윤 20%에서 30kWh 미만은 281. 즉 찝밥은 280원대 정도까지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많이 오른 것들이 324원이니까 대략 한 40원 정도가 낮아지는 것이죠. 이 정도만 해도 꽤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가 저기 뒤에 보시면 이제 50에서 100. 요게 이제 급속 중에서도 일반적인 급속들인 거죠. 좀 예전에 설치된 기기들. 그래서 그게 원가가 281원으로 조정이 되고 그러면 이걸 20% 잡으면 378원까지 올라갑니다. 현재 대략 한 로밍 가격으로 한 340원대 정도에서 넣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370원대로 한 30원 더 오르는 거죠. 그리고 더 빠른 200 이상 원가가 348.7원으로 잡아주고 이걸 20% 하면 418원. 그래서 물론 이제 회사에서 그 충전 포인트를 주죠. 그걸로 일단 버티긴 하겠지만 찝밥 없이 급속, 특히 빠른 걸로 선호하시는 기사님들은 이게 연료비 부담이 꽤나 증가한다. 반대로 아파트에 사시면서 혹은 단독주택에 찝밥, 완속 충전기 있는 분들은 굉장히 그나마 좀 버틸만하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연료비가 좀 적게 들어간다. 단독주택에 아예 내가 설치한 그런 분들은 크게 걱정이 없으시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이제 전기택시는 기사님들이 찝밥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찝밥이 없는 분들은 잘 고민하셔야 돼요.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귀찮은 게 아니고 요금까지 고속 충전은 현실화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택시잖아요. 아무래도 찝밥이 없으면 급속인데도 좀 빠른 걸 급속으로 충전해야지 그나마 이득이거든요. 근데 빠르면 빠를수록 200 이상은 400원대 이상으로 훌쩍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이제 소나타와 비교하면 거의 그 원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까지 간다. 요건 나중에 한번 계산해 드릴게요. 그래서 찝밥 있는 분들은 괜찮다. 하지만 찝밥 없는 분들은 신중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근데 제가 있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전기차 보조금이 끝났습니다. 저기 위에 보시면 일반은 지금 100 몇 대 남았다가 사실상 오늘 끝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택시가 좀 남아있긴 한데 저도 택시를 뽑으면 가능은 해요. 그래서 정말 고민이 됩니다. 테슬라 모델 Y를 뽑으면 보조금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보조금도 못 받고 나오는 거예요. 전기택시 보조금이 아니고 이미 신청을 했거든요.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조금이 떨어질 때가 되면 설문조사를 해요. 그래서 보조금을 받고 출고하시겠습니까? 받지 않고 출고하시겠습니까? 조사를 하고 받지 않고 출고한다는 사람들 위주로 출고를 먼저 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마음이 급하니까 받지 않고 출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인천 같으면 EV5나 이렇게 전기택시 일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수가 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 말고 전기택시 중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국산차를 하면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저 일반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전기택시로는 출고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근데 그 일반이 지금 소진이 됐기 때문에 저도 못 받게 되는 거죠. 테슬라를 선택하면.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했냐. 이거 좀 재미있게 이왕 하는 거. 테슬라는 보조금을 아예 다 아무것도 못 받는다라고 계산하고 가정하고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 그대로 돈 다 내고 구입할 때 이걸 테슬라 모델 아이오닉 5나 EV5 전기택시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이오닉 5나 EV5는 전기택시까지 다 보조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한번 보면 일단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실구매가가 대략 한 3,800입니다. 물론 이제 재고나 뭐 다른 지역에서 할인이나 이런 것들은 다 책이라서 그냥 단순히 계산했어요. 그걸 감안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3,800만 원대 실구매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오닉 5 택시 버전입니다. 그 다음에 EV5는 롱에다가 옵션 하나만 넣었어요. 그 컴포트인가? 전동 시트 있는 거. 그거 하나만 넣고 기본으로 가격을 뽑으면 대략 한 3,200만 원대. 그래서 아이오닉 5나 EV5는 부가세 환급까지 한 거예요. 확실하게 아이오닉 5가 비싸고 EV5가 실구매가 좀 저렴하게 롱으로 뽑으면 3천만 원대 초반, 중반 안 되게 구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 택시를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EV5를 가장 추천할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5나 EV6가 800V대 고성능에 좋은 차이긴 한데 글쎄요, 우리 기사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 굳이 이 가격 차이에서 구입할 필요는 조금 아쉽고 오히려 공간이나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EV5 롱이 가장 전기 택시로는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행 가능 거리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EV5 롱이 복합이 460, 아이오닉 5가 복합이 485, 그 다음 도심이 EV5가 507, 아이오닉 5가 533, 고속이 EV5가 402, 아이오닉 5가 426. 아무래도 아이오닉 5가 조금 더 낮은 차체의 날렵한 스타일의 SUV이기 때문에 주행 거리가 좀 더 길다, 성능이 좀 더 좋다, 급속 충전 때 속도가 전체적으로 좀 더 빠르다. 자, 그런 장점이 있고 하지만 예전 나온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고 반면에 EV5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구매 가격이 좀 낮다. 고속 충전에서 조금 속도가 아쉽다. 각진 형태이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나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아쉽다. 하지만 뭐 실구매가에서 차이가 한 500, 600 이상 나기 때문에 EV5가 지금은 현실적이지 않나. 그 다음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저가로 구입하면 4,999만 원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그냥 부가세 환급도 만약에 최악에 못 받는다라고 하고 그냥 4,999만 원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복합은 400, 도심은 413, 고속은 384. 그래서 아이오닉 5나 EV5 대비 주행 거리는 전체적으로 다 짧습니다. 하지만 연비는 조금 더 좋습니다. 복합 5.6, 도심 5.8, 고속 5.4. 그래서 대략 1년에 9만 킬로. 전기 택시는 만약에 내가 실주행 거리가 짧다 그러면 이제는 EV3 같은 좀 EV3나 EV4가 현실적입니다. 물론 EV5도 뭐 크게 비싼 건 아니니까 EV3, EV4, EV5를 좀 저렴하게 뽑는 게 주행 거리가 짧은 기사님들은 맞고 주행 거리가 긴 기사님들은 뭘 뽑아도 상관은 없겠지만 적어도 전기 택시는 기본적으로 주행 거리가 길 때 효과가 좋습니다. 비싼 차값을 연료비로 퉁칠 수 있는 그 시간이 짧아지겠죠. 하지만 주행 거리가 뭐 1년에 5만, 6만 이 정도 기사님들은 확실하게 좀 그 좁혀지는 시간이 짧다. 물론 이제 전기 택시의 장점 자체를 누리는 건 상관이 없겠죠. 자, 그래서 1년 9만 킬로 타고 60개월 풀할부 충전 요금은 아직 변하지 않았으니까 324원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이오닉 5가 한 달에 1년 충전 비용에 560만 원 들어갈 때 EV5가 583만 원 조금 더 들어가고 모델 Y가 520만 원. 셋 중에선 가장 저렴합니다. 자, 한 달 기준으로 47만 원, 49만 원, 43만 원. 하루 기준으로 1.88, 1.96, 1.72. 사실 하루 기준으로 보면 거의 뭐 우리가 식사를 조금 더 비싸게 하냐 적게 하냐 뭐 그 차이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적다 미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택시는 뭘 사더라도 연료비 자체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오닉 9, EV9 같은 큰 대형 SUV는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만 아니면 그 외에 일반적인 차들은 다 비슷하다. 조금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차값입니다. 이게 전기 택시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크죠. 아무래도 테슬라 차량을 택시로 많은 기사님들이 고민을 하세요. 저한테도 계속 연락을 주시고 구입하셨습니까? 출고하셨습니까? 연락을 주시는데 저도 아직 출고는 안 했습니다. 이제 신청했고 설문조사 단계에서 일단 보조금을 안 받고 출고하겠습니다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빠르면 이달 중후반, 늦으면 다음 달 초반 정도에 차가 배정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출고까지 해서 작업을 하는데 빠르면 다음 달 초, 늦으면 다음 달 말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근데 그 테슬라를 고민하시는 기사님들이 다들 비슷한데 문제가 그거예요. 막상 이제 진짜 뽑으려고 계산기 두들겨 보면 이 차이가 너무 커니까 여기에서 쫄아버리는 거죠. 차값에서. EV5가 3,200, 아이오닉 5가 3,800, 모델 Y가 최악의 경우에 4,999만 원.
그러면 아이오닉 5 택시 대비도 한 1,000만 원 더 비싸고 이브 대비로는 거의 뭐 1,500 이상 비싸기 때문에 이게 부담인 거죠. 여기에서 대부분이 포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60개월 풀할부로 했다. 자, 이자는 계산 안 했습니다. 60개월 풀할부로 했다라고 계산을 하고, 자, 아이오닉 5가 월 기준 62만 원입니다. 할부가. EV5가 53만 원입니다. 모델 Y가 83만 원입니다. 이자는 왜 계산 안 합니까? 라고 하지만 이자는 우리가 활부를 하면 이거 활부를 다 내는 게 아니고 중도 상환을 합니다. 최대한 빨리. 그래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대략 한 1년, 1년 반 안 돼서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상환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풀할부를 땡기면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한다. 그리고 빨리 상환을 한다. 그래서 전체 이자를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으면 그건 내겠죠. 그래서 굳이 뭐 이자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62, 53, 83 여기에선 차이가 좀 벌어지고 이걸 하루 단위로 계산을 하면 역시나 차이는 많이 좁혀지는 느낌이 들죠. 자, 아이오닉 5가 대략 하루 2. 참고로 요 연료나 그 활부의 하루 기준은 25일 뭐 만근 기준 회사 택시 그 기준으로 우리 기사님들도 비슷하게 뭐 일주일에 하루 쉬시면 비슷하니까 25일 기준 근무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5가 하루 2.48만 원 활부금이고 EV5가 하루 2.12만 원 활부금이고 테슬라 모델 Y는 3.32만 원 활부금입니다. 차값 차이에서 보면 크지만 우리가 어차피 매일 일을 하고 이걸로 돈을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또 이게 부담이 확 좁혀지죠. 자, 그래서 하루의 연료비 대비 그다음 활부까지 계산해서 하루 기준으로 얼마가 들어가냐라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이오닉 5가 대략 4.36만 원 들어가고 EV5가 4.08만 원 들어갑니다. 확실하게 연비는 나쁘지만 기본적으로 차값이 싼 게 가장 적게 들어가죠. 그 다음 모델 Y가 최악의 4,999만 원에 구입한다라고 할 때 5.04만 원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아이오닉 5보다 대략 한 7,000원 정도 하루에 더 들어가는 거고 기본 비용이 그 다음 EV5 대비 하루에 10,000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 모델 Y를 뭐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된다 뭐 작아고 크게 뭐 어디 돈 나갈 데 없다 자식들도 돈 나갈 거 없다 그러시면 사실 용기 내서 뽑아봐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걸 어차피 일을 한다 하루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7,000원에서 10,000원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아이오닉 5나 EV5 대비. 다만 이걸 차값만 생각하면 와 너무 비싸다 차이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일단 내가 뭐 이미 테슬라 운행하시는 기사님들 계시고 제가 총대 메고 최대한 빨리 뽑아서 최대한 많이 타면서 실제가 어떤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좋은 건 EV5가 가장 괜찮고 여기에서도 비용을 좀 더 줄이겠다 그러면 세단 스타일을 원하시면 EV4가 지금 굉장히 좋죠. 엑셀 아직까지 되면서도 세단의 연비 좋으면서 주행 가는 거리 길고 그래서 EV4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가장 비용 적게 하겠다. 근데 메이저 브랜드도 하겠다 그러면 EV3를 하시면 되고 그거 뭐 실구매가가 지금 뭐 2,800, 2,900만 원대도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하시면 되고 난 더 극단적으로 낮추겠다. 진짜 비용 저렴하게 소나타보다 적게 하겠다 그러면 BYD 아토3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 모델 Y의 장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 드리면 이게 일반 뭐 내가 하루에 10시간, 11시간을 그냥 쭉 일을 열심히 한다. 그런 분들은 조금 뭐 장점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니터가 커요. 16인치짜리 모니터가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한 달에 9,900원 정도 내면 유튜브 같은 것들 넷플릭스는 무제한으로 됩니다. 그러면 일반에서 도심에서 뺑뺑이 도는 기사님들은 사실 뭐 대기하고 뭐 크게 그 컨텐츠로 소비할 시간이 없죠. 근데 뭐 저 같은 기사들 제가 그래서 이걸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나 같은 이제 공항발이나 이렇게 장거리 위주로 좋아하는 기사들은 대기 시간 길고 그다음 장거리 한번 운행하고 그다음 또 대기 시간 길고 장거리 운행하고 이 패턴이기 때문에 대기하는 시간이 길거든요. 그 대기 시간에 유튜브 같은 걸 16인치 모니터로 계속 컨텐츠로 소비하는 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일 자체가 뭐 굉장히 재밌겠죠. 뭐 일한다기보다는 뭐 유튜브 보다가 잠깐 일하고 유튜브 보다가 잠깐 일하고 거의 이 개념이 되는 거죠. 넷플릭스도 잘 나오니까. 그리고 그게 통신 비용이 없어요. 한 달 9,900원 내면 자동차의 일반적인 통신 그 장치도 쓰면서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 스트리밍은 무제한으로 가능하거든요. 그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상에서 올 때 이제 편도로 갔다가 돌아올 때는 뭐 어차피 반자율이 요즘 뭐 현대기아도 괜찮긴 하지만 아무래도 테슬라가 가장 괜찮으니까 그걸로 편하게 최대한 복귀하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에게는 맞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막상 또 실제 운행을 해보면 다른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한번 준비해서 최대한 빨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4,999만 원 아무것도 없이 부가세 환급도 없이 그냥 살 것 같고 그나마 부가세 환급이 되면 한 4,500만 원대 조금 안 되게 구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꽤나 많은 지역들은 보조금이 끝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현대기아차는 뭐 보조금이 끝나도 택시로 출고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그 보조금 정책이 바뀌어서 계속 지원하는 형태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보조금이 없어지는 형태는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지원이 나오고 언제든지 내가 받을 수 있게 정책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대기아차를 전기택시로 뽑는 건 굳이 보조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출고가 가능하다. 다만 차가 뭐 빨리 받냐 늦게 받냐 그거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